542페이지 주택임대차보호법 562페이지. 제가 또 뭐 다른 말 했어요? 아무래도 이제 노화의 현상이 나타나는. 예? 잠을 못 자서? 아니요, 어젯밤 잠 많이 잤어요. 어제 10시부터 오늘 아침 6시 반까지 8시간 잤는데 너무 많이 잤죠. 너무 많이 자서 그런가? 너무 많이 자서 그런가 보다. 자, 주임법 오른쪽에 대항력. 자, A 소유 주택입니다. B가 임차하고 그리고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했습니다. 이러면 대항력 생겨나죠? 자, 대항력 발생했다는 것은 이 주택의 소유자가 바뀌었을 때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든 경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든 새로운 소유자이자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맞습니까?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임대차 관계가 됩니다. 그죠? 이 사람은 이 법률 관계에서 빠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이것도 C가 승계한다 맞습니까? 나중에 기간 끝나면 C로부터 보증금 반환받아요. 이게 대항력이죠. 그죠? 근데 이렇게 보증금 반환 채무가 특히 매매의 경우입니다. 보증금 반환 채무가 A로부터 C에게로 넘어간다는 거. 이거 보증금 반환받을 채권자 B 입장에서는 중요한 문제입니까? 안 중요한 문제입니까? 보증금 내줄 사람이 지금 바뀌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돈 문제가 별로 안 좋아요. 돈을 주기 싫어하는 사람들 많죠. 그죠? 받는 것은 악착같이 받으면서 줄 돈은 계속 미개적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B가 걱정이 돼요. 이 사람에게서 보증금 반환받기가 이거 수율 잠겠다 싶어요. 그러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여기서 이렇게 승계되는 거 그건 나 싫다 이러면서 이의를 제기하면 돼요. 이의를 제기하면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렇게 안 넘어가요. 안 넘어가고 이렇게 보증금 반환 채무가도 괜찮아요. 맞죠? 그죠? 한 번 더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 채무가 C에게 이게 면책적으로 승계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보증금 반환 채무를 원래 면합니다. 그죠? 그러나 보증금 반환 채무가 이렇게 넘어간다는 것에 관해서 뭘 제기할 수 있다? 이의를 제기하면은 그러면 이 사람에게서 보증금 반환 받을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만약에 미등기 주택이다. 이게 미등기 주택이라면 경매는 보지 마시고 매매일 때 이 사람에게 이전 등기가 안 되고 인도만 되겠죠. 그죠? 그럼 이 사람은 법적으로 소유권을 이전받지 못했잖아요. 그래도 이게 애당초 미등기 주택이라면 이 사람에게 임차권 행사할 수 있대요. 이 사람에게 보증금 반환 청구할 수 있답니다. 미등기 주택이면 어쩔 수 없잖아요. 그죠? 그죠? 자, 교재 보시면 뒷페이지 가세요. 뒷페이지 564페이지 제일 위에 괄호 1번 주택 소유권이 매매, 성역, 경매 등으로 제3자에게 이전되어도 임차인이 여전히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다. 말하자면 새로운 소유자 즉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다. 그리고 양수인이 보증금 반환 채무를 어떻게 인수한다? 면책적으로. 그래서 양도인은 이제 임대차 관계에서 빠집니다. 그리고 보증금 반환 채무도 면해요. 근데 밑에 괄호 5번 임차인은 임차 주택 그 양도 사실 안때로부터 상당한 기간 내에 임대인의 지위가 승계되는 것에 관해서 이의를 제기함으로써 그 승계되는 임대차 관계의 구석에서 벗어날 수 있고 이런 경우라면 양도인은 원래 소유자 그죠? 그 사람의 임차인에 대한 보증금 반환 채무가 소멸하지 않는데요. 그 위에 괄호 3번 만약에 미등기 무가주택이라면 이걸 양도받아서 즉 매수해서 사실상 소유권을 행사하는 양수인 이 말은 이 양수인은 이전 등기 못한 거죠. 그 사람이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대요. 이해했죠? 그러면 밑에
4번은 뭐 이건 뭐 별로 안 중요하니까 나중에 봅시다. 옆에 페이지 5번에 선순위 근래자가 있다. 선순위 근래자가 있습니다. 이게 중요하죠. 자, A 소유 주택입니다. 이미 B가 저당 잡아 놓은 주택입니다. 이걸 C가 임차 해가지고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함으로써 대항 요건을 갖춘 겁니다. 자,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같은 부동산상의 선순위 권리자에게 그자에게 대항하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죠?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부동산이 만약에 경매가 되었다면, 자, 매매가 되었다면 문제 없는데 경매가 되었다면 경락인 이자에게 임차권을 행사할 수 있을까? 대항할 수 있을까? 안 된다, 그죠? 이자에게 대항한다는 것은 선순위권자에게 대항하는 거랑 마찬가지예요. 예? 자, 다시 선순위권자가 있을 때 그게 저당권이건 가압류건 간에 적어도 경매 절차에서는 경락인에게 대항이 안 됩니다. 이거는 선순위권자에게 대항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저 같은 취지로 자 판단해 보세요. A 소유 부동산에 B라는 사람이 양도 담보권을 설정받은 겁니다. 양도 담보권입니다. 그런 주택을 C가 자 양도 담보 설정해도 자 양도 담보가 설정되면 B 앞으로 등기는 되지만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누가 해요? 설정자가 해요.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했을 뿐이지 목적물의 사용은 설정자가 계속 하는 겁니다. 임대할 권한도 이 사람에게 있지 이 사람에게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담보 목적으로 이전 등기만 받았다니까. 만약에 돈 갚으면 돈 받으면 이전 등기 다시 돌려줘요. 그죠? 담보 목적으로 등기만 하고 있지 목적물의 사용 수익은 이자가 계속 해요. 그래서 이자로부터 C가 임차했습니다. 그는 적법한 임차죠, 그죠? 적법한 거 이거. 이자가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했습니다. 주민등록 전입. 그러면 대항 요건 갖춘 거죠. 그런데 양도담보권 이자가 채무를 변제 못하면 양도담보권자가 어떻게 해요? 이자가 변제 못하면 이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번 달에 새로 오신 분은 다 받아도 괜찮아요. 지난달에 강의 들으신 분들 답해 보세요. 이자가 변제 못하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첫째 댕댕거린다. 둘째 주먹질한다. 세 번째 법적 절차를 밟아서 귀속 청산을 통해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즉 담보권 담보권 실행 통지해주고 2개월 시간 더 주고 청산금을 지급함으로써 이자가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기억납니까? 그죠? 그런 식으로 자 이자가 채무를 변제 못하니까 이 사람이 바로 귀속 청산을 통해서 청산금을 줌으로써 이자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이제 B가 이제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원래 이자가 소유자죠. 양도담보권 설정해도 이 사람은 담보권자입니다. 소유자는 이자예요. 맞죠? 자 이랬을 때 이제 새로운 소유자가 된 이 B가 C 보고 나가래요. 나는 보증금도 못 돌려준다. 그냥 나가라. 자, 어때요? C는 그냥 나가야 된다. OX. 그냥 나가야 된다. 한 푼도 못 건지고. 어떻게 또 머릿속에 한 푼은 건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한 번 더. 자, 이 사람이 대항 요건을 갖췄다 하더라도 이미 같은 부동산상에 선순위권자 아닙니까 이게? 이게 먼저 있는데 그 다음에 들어왔잖아요. 그리고 대항 요건 갖춘 것은 이자에게는 대항이 안 돼요. 그래서 청산 절차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이 되지 않습니다. 안 된다는 것은 보증금 한 번 못 건지고 내쫓기는 겁니다. 예? 그거는 이 사람에게 말해야 돼요. 이쪽에다 징징거리지 말고. 요새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지, 그죠? 누군지 말 안 하겠지만 한 사람만 붙들고 계속 징징거리는 사람이 있는데 제가 이런 말하면 또 싫어하시는 분 계시죠? 이해해 주세요. 예? 자, 우리 제가 그거 가지고 오랫동안 말 안 했으니까 이제 더 안 할게요. 예? 다 알고 있으니까. 자, 각자 투표야 각자 알아서 하는 거고. 그래서 이게 원래
선거라는 게 합법적인 내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합법적인 내전이래요. 합법적인 내전. 옛날에는 그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막 칼싸움했습니다. 그래 안 그래요? 예? 옛날에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서로 막 칼질했습니다. 서로 막 죽이고 난리가 났어요. 인간한테는 그런 본능이 있어요. 근데 그게 투표로 선거로 순화된 거죠, 그죠? 지금도 옛날처럼 싸우긴 싸워요. 싸우긴 싸우는데 이제 칼질 안 하지, 그죠? 칼질 안 합니다. 그래도 싸우긴 분명히 싸웁니다. 싸우긴 싸우는데 이제 칼질 안 해서 좀 상당히 순화된 거죠. 그래서 옛날만큼 그렇게 뭐 비극적인 그런 일은 발생 안 하고 아무튼 내전 끝나면은 뭐 또 일상으로 돌아가는 거니까. 자, 다시 원위치. 자, 이 자가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추어도 이미 선순위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는 대항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자가 청산 절차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게 대항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나가라 이러면 내쫓기는 겁니다. 그냥 마찬가지입니다. 자, 보세요. A 소유 주택입니다. B라는 사람이 이미 매수하는 계약을 하고 가등기도 해놓았습니다. 이런 것을 C가 임차해가지고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해서 대항 요건을 갖춘 겁니다. 그 다음에 자, 가등기권자는 나중에 번등기함으로써 소유자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이제 소유자가 이제 B입니다. 원래 A죠, 그죠? 이랬을 때 A, B가 이제 소유권을 취득했습니다. 그래서 10억원 나가라 했을 때 이 사람은 내쫓긴다. 내쫓겨요. 아무리 대항 요건을 갖춰도 이게 이미 먼저 되어 있잖아요. 먼저 되어 있는 사람한테 대항할 수 있습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대항이 안 되는 거죠. 그 얘기는 그냥 내쫓기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그래서 밑에 5번에 권로 1번 임차인이 주택인도받고 주민등록 마쳐도 경매에서는 그보다 앞선 담보물건 또는 가압류 등이 있으면 대항력 행사 못합니다. 그래서 선순위 저당권 있는 주택이 경매되었을 때 이때 대항요건 가춘임차권도 소멸해버립니다. 그 다음에 밑에 판례 보세요. 자, 결론만 볼게요. A 보시면 선순위 양도 담보권이 있을 때요. 기억나죠? 그게 세 번째 줄 끝에 선순위 양도 담보권자가 귀속 청산 절차 거쳐서 소유권을 취득해버렸을 때 대항 요건 갖춘 임차인도 대항 못하죠, 그죠? 그래서 소멸해버립니다. 내쫓기는 거죠. B번에 전부 보시면 선순위 가등기가 있대요. 이런 경우 두 번째 줄 그 가등기에 기해서 번등기한 자에게 임대차 효력으로 대항할 수 있다 없다? 없습니다. 자, 중요한 판례죠. 잘 기억하시고 뒷페이지에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입니다. 주민등록에 관한 문제 몇 가지만 볼게요. 몇 가지만. 자, A 소유 주택입니다. A 소유 주택. B라는 사람이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했습니다. 임차인으로서. 그런데 이 주민등록이 이게 동사무소에서 직권으로 말소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때요? 대항력 소멸한다 어떻습니까? 지금 말소되었으면 그러면 주민등록이 없다는 말이잖아요. 주민등록 없으니까 대항력 소멸하는 거지. 대항력 소멸해요. 자, 일단은 원칙적으로 대항력 소멸합니다. 소멸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주택을 C라는 사람이 샀습니다. 자, 매매가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이미 직권 말소되었으니까 주민등록 없으니까 대항력 갖춘 임차인은 생각 전혀 안 하죠, 그죠? 맞죠? 이 사람은 뭐 대항력 있는 임차권이다 이런 사실은 전혀 의식 자체를 안 해요. 그죠? 선입니다. 그런데 이 주민등록이 다시 이 주민등록이 지금 말소된 것이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또는 재등록되었습니다. 그런데 재등록된 것이 이게 주민등록법상에 적법한 이 절차를 만약에 통한 것이었다면, 적법한 이 절차를 통해서 다시 회복되었다면, 그러면 애당초 직권 말소가 잘못되었던 거죠. 맞죠? 잘못되었던 겁니다. 그러면 이 대항력이 소급해서 다시 되살아납니다. 그러면 저 C는 깨지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적법한 이 절차를 통한 것이 아니었고 그냥 통상적인 재독립이었다면 만약에 이 사람이 진짜 사라졌던 거예요. 이게 적법한 말소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살아 돌아와가지고
다시 돌아와가지고 이제 제동을 한 거예요. 그러면 대항력 발생하겠지만 그게 소급하겠습니까? 새로 발생하겠죠, 새로. 그때부터. 그러면 저 C한테 대항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그죠? 자, 그래서 관로 1번에, 동그라미 3번에 그 얘기가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직권 말소된 경우에 원칙적으로 대항력은 상실해요. 근데 주민등록법 소정의 이 절차에 따라서 그 주민등록이 회복되거나 재등록되면 그러면 소급해서 대항력이 유지됩니다. 근데 바로 밑에 줄 끝에 이 절차에 의해서 회복된 것이 아닌 경우, 그런 경우는 대항력이 새로 생겨나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로 밑에 줄 그 선의의 제3자에게 임차인은 대항력 유지를 주장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밑에 관로 2번은 쉬운 거니까 각자 좀 해보시고, 옆에 페이지에서는 3번하고 5번, 6번을 좀 봐두세요. 3번하고 5번, 6번. 3번은 이런 내용입니다. 자, A 소유 주택입니다. 이걸 B가 임차했어요.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하는데, 근데 이 토지에 뭐 분할 같은, 토지의 분할 뭐 이런 문제가 있어가지고 토지 또는 건축물 대장상의 주민 그 주소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의 등기부상의 주소가 이게 일치 안 하게 됐습니다. 그런 경우 생겨날 수 있어요, 없어요? 만약에 분필이 이루어졌다, 그죠? 만약에 이게 원래 245번지인데 분필되는 바람에 이쪽이 254-1번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원래 254였는데 이렇게 바뀐 거예요. 그러면 대장에는 그게 신속하게 기재되죠, 그죠? 그런데 대장에 기재되고 그 다음에 등기부에 기재될 거 아닙니까? 따라서 시간적으로 불일치가 생겨날 수 있죠, 그죠? 이랬을 때 이 사람이 주민등록 전입하면서 대장상의 주소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전입한 거예요. 그 대장상의 주소에 따라서 주민등록을 전입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 보호될까 안 될까? 자, 주소 같은 것은 물체적 상황은 대장이 정확합니까? 등기부가 정확합니까? 대장이 더 정확하잖아요. 맞죠, 그죠? 대장이 더 정확해요. 집은 지목, 면적 이런 거 말입니다. 이런 건 등기부보다 대장이 더 확실해요. 그래서 대장에 맞춰서 주민등록 전입했다면 이거는 제대로 한 겁니다. 따라서 보호한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보시면 동그라미 3번 첫 줄 끝에 토지 대장, 건축물 대장의 주택 지번 표시가 등기부상의 지번과 달라졌을 때 그 대장의 지번에 따른 주민등록은 이거는 효력 있는 공시 방법이 된대요. 이해되죠? 그 다음에 밑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 임차인은 전입신고할 때 545의 5로 올바르게 했습니다. 근데 담당 공무원이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때 말입니다. 기재할 때 실수해가지고 545의 2로 잘못 기재한 거예요. 이런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해 준답니다. 그런데 밑에 6번 보시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자, 주민등록 신고는 행정관청에, 즉 동사무소에 도달했을 때가 아니고 동사무소가 수리했을 때, 그때 효력 발생한대요. 수리했을 때. 그래서 임차인이 당초 정확한 지번으로 주민등록 전입 신고했는데 담당 공무원 착오로 수정을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임차인이 잘못된 지번으로 수정해가지고 주민등록 신고서를 새로 제출한 거고 그 신고서가 수리되었답니다. 자, 어때요? 수리될 때 지금 지번이 잘못된 거죠? 지번이 잘못된 거예요. 아까 5번은 수리할 때 지번 정확했죠? 그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때 담당 공무원이 실수한 거죠? 근데 5번, 6번은 수리할 때 이미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바로 밑에 줄 중간에 그 주민등록은 공시 방법으로 효력이 없답니다. 자, 두 개 차이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 5번 같은 경우는 주민등록 신고하고 수리될 때까지도 주소가 정확했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때 그때 잘못된 거예요. 근데 6번 같은 경우는 물론 담당 공무원 지시 때문에 생겨난 거지만 한번 수리될 때 그때 이미 주소가 잘못된 거예요. 차이가 있죠, 그죠? 그래서 6번 같은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할 수 없답니다. 그러면 이 임차인은 엄청난 손해를 보겠죠, 그죠? 대항이 없는 거니까 경매되면은
내쫓길 거 아닙니까? 그죠? 내쫓기겠죠. 그래서 생기는 손실은 어디다 청구하겠습니까? 이거는 담당 공무원 실수 때문에 생겨난 거니까 국가에다가 국가 배당 청구할 일이지 경락에게 대항할 일은 아니래요. 이해됩니까? 자, 한 번만 더. 5번은 자, 주민등록 신고가 수리될 때는 지번이 올바른 지번이었습니다. 주민등록표에 기재할 때 잘못된 겁니다. 이런 경우는 대항력 인정해요. 그런데 6번 같은 경우는 물론 담당 공무원의 잘못 취시로 이루어진 거지만 아무튼 수리될 때 그때 이미 지번은 잘못되어 있었습니다. 예? 이런 경우는 대항력을 인정 안 한대요. 그 전에 제가 당부 말씀드린 게 있는데 혹시 강의 이렇게 책 내용을 보면서 아니면 강의 들으시면서 그거는 맞다 당연하다 그래야지 싶으면은 강의를 제대로 수렴한 거고 혹시 그게 안 된다면 이런 판례가 있구나 민법에 이런 게 있구나 라고 머릿속에 그냥 받아들이라 그랬죠. 이렇게 물주머니 보지 마시고 저 난처하게 예? 물주머니 보고 계시면 제가 참 난처해요. 그다음에 어떻게 행동할까 그러지 마시고 그냥 받아들이세요. 자꾸 받아들이다 보면은 그러면 또 이해가 돼요. 그죠? 자, 그 다음에 뒤로 가보시면 자, 뒷페이지에 이제 우선 면제권입니다. 우선 면제권. 자, A 소유 주택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임차를 하고 인도받았고 주민등록은 전입했고 그 다음에 이제 뭘 해야 돼요? 임대차 계약서 확정일자를 받으면 요게 대항요건이고 요게 우선 면제권이죠. 그죠? 이런 경우에 만약에 주택이 매매가 되었다면 매매로 소유자가 바뀌었다면 이거는 행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이건 언제 행사입니까? 경매되었을 때. 그죠? 자, 그냥 매매라면 이거 가지고 매수인에게 대항하면 돼요. 이거는 행사할 여지가 없습니다. 근데 경매가 되었을 때 말입니다. 경매가 되었다면 이 사람은 임차인은 대항력 쪽을 선택하든 우선 면제권 쪽을 선택하든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대항력 쪽을 선택한다는 그 얘기는 이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를 하지 않는 겁니다. 안 하고 이 경락인에게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하는 거예요. 즉 대항하는 거예요. 맞죠? 그죠? 그러면 경매가 되는 이런 주택에 나는 살기 싫다 싶으면은 배당에 참가해서 자기 보증금을 이자가 법원에 납부하는 경매 대가에서 우선 면제받고 나가면 되죠. 그죠? 맞죠? 자, 우선 면제받고 그리고 이 집에서 나가면 돼요. 어느 쪽이나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이자가 배당에 참가 안 한다는 것은 즉 법원에다가 배당 요구 신청서를 안 써낸다는 것은 존속적으로 가는 거잖아요. 따라서 이 집행법원에서는 이 사람에게 배당해줘야 안 해줘요? 이자가 배당에 참가 안 하면 즉 배당 요구 신청을 안 하면 그러면 법원에서는 배당을 안 해줘요. 맞죠? 그죠? 이 사람은 임차권은 존속으로 가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배당 요구 신청이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런 말을 써요. 자, 배당 요구 채권이다. 배당 요구 채권이다. 이 말은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면 배당을 못 받는 채권이다. 이 말입니다. 다시 뭐라고요? 배당 요구 채권은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면 배당을 못 받는 채권자. 그 뜻이에요. 그러면 자,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상식으로 그냥 저당권자는 배당 요구 채권자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저당권자가 경매 절차에 배당 요구 신청서를 안 써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을 배당에서 제외시킬까? 아니면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배당을 해줄까? 저당권자는 말이죠. 저당권을 왜 설정받습니까? 목적물이 경매되면 우선 면제받을 그 목적 하나로 설정하는 거예요. 다른 목적이 있어요? 없어요? 목적물이 경매되었을 때 경매 절차에서 자기 채권을 우선 면제받을 목적 그거 한 개 말고는 다른 목적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저당권의 존재는 등기부에 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채권액도 등기부에 다 나와 있어요. 맞죠? 그런 사람은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경매법원에서 배당해서 제외시킬 수 없습니다. 이해돼요? 그래서 배당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거는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즉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배당받아요. 이해돼요? 자, 다시 대항력과 우선면적은 갖춘 임차인은 배당 요구 신청을 해야만이 배당받아요.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면 배당 못 받아요. 그래서 뭐라 그런다? 배당 요구 채권이라 그래요. 배당 요구 채권. 자, 일단 거기까지 확인할게요. 자, 그게 관로 1번에 대항력 또는 우선면적권을 선택 행사할 수 있다는 거 뭐 아실 거고, 그 다음에 관로 2번에 첫 줄 임대차의 보증금 반환 채권은 현행법상 배당 요구가 필요한 배당 요구 채권입니다.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면 배당 못 받아요. 자, 그 다음에 오른쪽 페이지는 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자가 배당에 참가했습니다. 배당에 참가했는데 자기 보증금은 예컨대 1억 5천입니다. 근데 이게 1억에 낙찰되어 버렸다. 이런 경우도 생겨날 수 있습니다. 그동안 시세가 떨어져 가지고 또 몇 번 유찰되다 보면은 이런 경우가 생겨나요. 그러면 1억밖에는 배당을 못 받잖아요. 그러면 보증금 5천 남았잖아요. 5천 잔액 가지고 이거 가지고 병락인 이 병에게 주야 나가겠다고 대항할 수 있는가? 있다 없다? 있습니다. 있어요. 이자에게 주야 나간다 라고 이자가 대항할 수 있습니다.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가 있습니다. 있어요. 자, 그래서 지금 힘들죠. 하도 많은 것을 들으니까 자, 이런 말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원래 이 주택임차권은 주택이 경매되면 그 경락으로 소멸한다 이렇게 해놓고, 다만 보증금 그 전액이 다 변제되지 않은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자가 만약에 잔액 5천을 내주면 그러면 이제 변제 다 되었죠. 그래야 소멸해요. 그때까지는 존속입니다. 이해됩니까? 이자로부터 5천 받을 때까지는 존속이에요. 자, 한 번 더 여기서 말이죠. 만약에 이자로 소유권 넘어가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의 채권자가 또 이걸 경매했습니다. 자, 경락 받은 사람, 이 사람의 채권자가 다시 경매한 거예요. 경매가 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2경매가 진행되고 있을 때, 자, 거기에 저 B가 5천 가지고 지금 대항하고 있는 중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게 정한테 낙찰되었습니다. 이때 이자한테 대항하겠다. 가능하겠죠? 가능한데 그 잔액 가지고 제2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해가지고 여기서 우선 면제를 받겠다. 이게 가능한가? 어떻게들 알았어요? 계산들 하시네. 안 된대요. 안 되고 계속 대항하는 겁니다. 그냥 계속 대항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한 번 더. 자,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주택임차권은 주택이 경매되면 그 경락으로 소멸한다. 다만 보증금 전액이 이게 전액이 다 변제 안 되었다면 대항력 있는 임차권은 소멸 안 한다. 그래도 소멸하지 않는 것은 대항력이지 우선 면제권은 아니다. 이해됩니까? 대항력입니다. 소멸하지 않는 게. 우선 면제권은 아니에요. 우선 면제권은 한번 참가해버리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남는 것은 뭐만? 대항력만 남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자, 관로 3번입니다. 관로 3번.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면제권을 행사했지만 보증금 전액을 다 배당 못 받았다면 그 잔액 가지고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그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해요. 이때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이거는 경락으로 소멸합니다. 그래서 제2경매 절차에서 경락인에게 대항해서 반환 받을 때까지 임차권의 존속을 주장할 수 있을 뿐이지 우선 면제권에 의한 배당은 이제 못 받아요. 이해하시겠죠?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이 페이지에 관로 4번은 자 제목 보세요. 제목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보세요. A 소유 주택인데 B라는 사람이 임차했습니다. 그리고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됐습니다. 근데 불안해서 말이죠. 전세권 설정 가져도 했습니다. 이런 사람들 많아요. 전세권 가져 설정했다. 이 말은 전세권 설정 등기했다 이 말입니다. 그죠? 이게 경매가 되었어요.
자, 입경매되는데 이 사람이 전세권 가지고 배당에 참가했습니다. 그런데 자기 보증금은 1억 5천인데 이게 1억에 낙찰되는 바람에 1억밖에는 못 받았어요. 5천 남았죠. 근데 원래 전세권은 이게 최선순위여도 배당에 일단 참가해버리면 자기 전세금 회수 다 못해도 소멸해버립니다. 기억나요? 전세권은 배당에 참가하면 무조건 소멸해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람은 대항력 가지고 있잖아요. 임차인으로서. 그럼 이거 가지고 잔액으로 대항하면 돼요. 전세권은 소멸하지만 배당에 참가하면 소멸하지만 요게 있으니까 요걸로 5천 주야 나간다 라고 대항하면 됩니다. 자, 그게 동그라미 1번에 두 번째 줄 것 해보세요. 최선순위 전세권자로서 배당 요구했습니다. 그래서 전세권이 매각으로 소멸하더라도 변제 못 받은 그 나머지 보증금 가지고는 임차권에 기해서 대항력 행사하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반대입니다. 자, 이 사람이 확정일자도 받았습니다. 확정일자도 받았다. 이자가 입경매 절차에 임차권 가지고 배당에 참가했습니다. 임차권 가지고 배당에 참가했는데 역시 보증금 1억 5천인데 1억에 낙찰되는 바람에 1억밖에는 배당을 못 받았습니다. 이랬을 때 자, 낙찰받은 시에게 전세권 가지고 행사할 수 있다. 어때요? 판례가 저 전세권자가 지금 배당에 참가했어요? 안 했어요? 전세권자 최선순위 전세권은 배당에 참가 안 하면 소멸 안 해요. 맞지? 그죠? 그래서 이자에게 전세권 행사할 수 있답니다. 이자가 전세권의 부담을 떠안게 된답니다. 자, 그래서 아까 읽은데 거기서 세 번째 줄 임차인 지위에서 만약에 배당 요구했다면 배당 요구하지 않은 그 전세권에 관해서는 배당 요구 안 했으니까 요건데 이 경우 전세권은 소멸 안 한대요. 그래서 매신 즉 경락인이 그 부담을 인수하게 된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시면 자, 원래 A 소유 땅에 A 소유 주택, B가 임차인으로서 대항력 우선 면적은 가지고 있을 때 만약에 주택과 대지가 다 경매되면 주택 경매대가 그리고 대지 경매대가 양쪽에서 우선 면적 받는다. 어때요? 혹시 모르면 기억하세요. 자, 이사가 주택 임차인이지만 대지 경매대가에서도 우선 면적 받아요. 그러니까 조문에 법에 보면은 대지를 포함하는 주택의 경매대가라 그러세요. 자, 대지를 포함하는 주택의 경매대가. 그래서 대지 부분의 경매대가에서도 우선 면적을 받습니다. 근데 자, 보세요. A 소유 토지고 A 소유 주택입니다. 자, B가 임차 합의에서 인도받고 주민등록 전입하고 그리고 전세권도 설정받았습니다. 근데 전세권이 말이죠, 건물에만 설정받았습니다. 땅에는 설정 안 받았어요. 건물에만 설정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이 주택과 대지가 다 지금 경매되고 있습니다. 다 경락되었어요. 이때 이 사람이 주택 부분 그리고 대지 경매대가에서도 우선 면제 받는가에 관해서 일단 판례가 받는답니다. 대지 경매대가에서도 우선 면제 받는데요. 이유는 자,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되었지만 이때 이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나 진배 없는 계약서 맞죠? 그런 거래요. 이 사람 임차인이잖아요. 그죠? 보증금 지키려고 해놓은 겁니다. 그죠? 요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임대차 계약서는 진배 없는 거고, 그러면 전세권 등기했으니까 등기 필적 나오죠? 전세권 설정 계약서를 첨부해서 이거 가지고 전세권 설정 등기 신청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설정 계약서에다가 등기필 찍어서 나오잖아요. 이게 등기 필정이죠. 그 등기 필에 찍혀있는 등기관의 접수인의 날짜 있죠? 있어요. 있습니다. 자, 그거는 관공서가 찍은 거니까 확정일자래요. 그럼 이거는 확정일자가 갖춘 임차인으로 발현한다 이렇게 말해요. 한 번 더 건물에만 전세권 설정했다 하더라도
이런 경우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는 이거는 임대차 계약서나 진변등 계약서고, 그러면 등기했으니까 이 계약서에 등기필이라고 적혀 나오고, 등기필증 거기에 등기관의 접수인 있고 거기에 날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다? 확정일자다. 따라서 이 사람은 확정일자도 갖춘 임차인으로 봐야 된다. 그러면 전세권 가지고 만약에 배당에 참가한다면 이거는 건물에 관한 전세권이기 때문에 건물 대가에서만 우선 면제 받지만,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자격 가지고 배당에 참가하면은 토지에서도 우선 면제 받는다 이 말입니다. 이해됩니까? 자, 그래서 교재 보시면 동그라미 2번에 첫 줄 끝에 전세권 설정 계약서가 건물에만 작성되었고 전세권 등기도 건물에만 맞춰졌다 하더라도 그래도 대지 및 건물 전부에 대해서 우선 면제권이 인정된답니다. 이거는 자 무슨 자격 가지고 배당에 참가했을 때?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자격으로, 그죠?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 자격 가지고 배당에 참가했을 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밑에 괄호 5번 또 조금 그런데 참 내용도 참 많기도 하다. 자, 별건 아닙니다. 자, 보세요. A 소유 주택에 B가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 우선 면제권 갖췄습니다. 자,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별거 아니에요. 이 B가 임차권을 C한테 양도한 겁니다. 자, 뭘 양도했다? 임차권을 양도한 거예요. 물론 동의받은 적법 양도입니다. 그러면 이 양수인, 임차권 양수인 이자가 임차인 되는 거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되는 거죠. 그러면 이런 것까지 다 그냥 넘어오는 거죠. 넘어오는 거니까 이게 경매가 되면 경매 절차에서 임차권 양수한 사람, 이 사람도 우선 면제 받는데요. 임차권 양수했으니까. 이해되죠? 그런데 이건 어때요? 자, A 소유 주택에 B가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 우선 면제권 다 갖췄고, 그럼 임차권은 가지고 있고 자세히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걸 C한테 양도했습니다. 임차권 양도한 거 아니에요.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한 겁니다. 이때 이게 경매가 되었을 때 보증금 반환 채권 양수한 자이자가 경매 절차에서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면제 받을 수 있는가? 이 사람은 임차인 아니잖아요. 임차인 아니에요. 그냥 채권 이거 양수했을 뿐입니다. 이런 사람은 임차인 아니기 때문에 우선 면제 받을 수가 없다라고 해요. 없다. 자, 일단 그거 확인하고 동그라미 1번 임차권 양수인은 같은 줄 끝에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가 있다는 거. 그다음에 전차인은 우선 면제권을 대비 행사할 수 있다는 거. 근데 동그라미 2번에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만 양수한 채권 양수인은 우선 면제권 행사할 수가 없다로 가는 거. 근데 말입니다. 근데 자 보세요. 근데 여기가 만약에 은행이다. 은행에서 왜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을까요? 은행에서 왜 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했을까요? 이쪽에서 대출해준 겁니다. 대출해주면서 이걸 담보로 잡은 거예요. 이해돼요? 우리가 왜 임대차 보증금 대출해준다, 임대차 그 보증금 그걸 담보로 잡아서 대출해주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대출해주되 보증금 반환 채권을 은행에 가져가 버립니다. 이 자가 못 갚으면 만약에 이쪽에서 보증금을 여기 가서 받아버려요. 그죠? 담보입니다. 담보. 이랬을 때 자 이게 경매되었을 때 이 은행에서 배당에 참가해서 우선 면제를 만약에 못 받으면은 그러면 은행은 이런 것을 담보로 해서 대출을 안 해줍니다. 그죠? 그래서 이거는 특별히 조항이 신설된 거예요. 금융기관이 요거를 양수했을 때는 대출이 원활하게 될 수 있게끔 우선 면제 받을 수 있게끔 조항이 신설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읽으세요. 아까 읽은 데서 다만 일정한 금융기관, 이거는 은행입니다. 은행에 대해서는 임차권 승계 안 하고도 우선 면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뒤로 넘어가시고
뒷페이지에 그 573페이지에 큰 3번. 그거는 자 무슨 말인가 하면 자 A 소유 주택입니다. B라는 사람의 임차인으로서 대항력과 우선 면적은 갖췄습니다. 다른 사람이 경매해주면 경매 절차에 배당 참가해서 우선 면적 받으면 됩니다. 그런데 다른 채권자가 경매 안 해주면 이 사람 스스로가 임차권을 가지고 경매할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대항력과 우선 면적은 갖춰도 임차권 실형으로 경매한다. 이거 돼 안 돼요? 이건 안 돼요. 다른 채권자가 경매해주면 경매 절차에서 우선 면적 받는 겁니다. 임차권 가지고는 경매는 못합니다. 이자가 경매하려면 보증금 반환 청구 소송해서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 가지고 이거 가지고 경매해 들어가야 돼요. 예? 자 보증금 돌려달라 라고 소송해가지고 승소 판결 받아가지고 판결 가지고 경매 들어가야 돼요. 예? 근데 원래 말이죠. 원래 자 A 소유 부동산 B라는 사람이 매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약간 여담을 들으세요. 이자가 A에게 아직 대금 다 완납 안 한 상태에서 인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면 비록 상환 이행이지만 승소 판결 받긴 받습니다. 승소 판결 받을 때까지는 괜찮았어요. 이거 가지고 이제 인도 집행할 때 말입니다. 인도 집행 들어갈 때는 이 사람의 인도와 동시 이행 관계에 있는 자신의 반대 채무를 이행 안 하고는 집행 못해요. 예? 집행한다는 것은 이쪽의 채무를 강제 이행시키는 거잖아요. 그때는 자기 채무를 이행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그러면은 이쪽의 보증금 반환과 이쪽의 주택 반환, 이거는 서로 동시행관계 있죠? 이 판결 가지고 집행 들어가려면 이쪽의 채무를 강제 이행시키는 거니까 동시 이행관계에 있는 자신의 임차 주택 반환, 이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법리적으로는. 근데 주택 반환 이루어지면 이거 딱 깨져버려요. 그래 안 그래요? 그럼 경매만 시켜놓고 우선 면적을 못 받게 됩니다. 불합리하죠? 그래서 주택 반환 안 하고도 경매할 수 있는 걸로 조문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3번 보시면 임차인이 임차 보증금 반환 채권의 확정 판결 가지고 같은 줄 끝에 경매 신청할 때 반대 의무의 이행, 이게 뭐죠? 임차 주택 반환이죠? 그죠? 임차 주택 반환, 이걸 안 하고도 경매할 수 있다, 그죠? 예? 주택 반환, 이것을 집행 개시 요건으로 안 본대요. 즉, 주택 반환 안 하고도 뭐 할 수 있다? 경매할 수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밑에 4번의 임차권 등기, 요거는 자, 우리 그전에 또 했던 건데, A 소유 주택입니다. B라는 사람이 임차에서 대항력 우선 면적권 갖췄습니다. 갖추고 자, 근데 이자가 이제 기간이 다 끝났어요. 기간은 다 끝났고 자기는 저 부산 쪽으로 이사 가야 되고, 근데 이 사람은 또 보증금 안 내줘요. 보증금 안 받고 만약에 이사 가버리면 그러면 이거 다 깨져버립니다. 그래 안 그래요? 다 깨져버리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이 사람은 이 주택 주소지 관할 법원에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할 수 있습니다. 그 명령 받아가지고 그 명령 받아서 이걸로 임차권 등기 해놓으면 이걸로 여기 다 유지돼요. 맞죠? 이제 이사 가도 괜찮아요. 자, 이사 갔습니다. 이사 가고 난 다음에 이게 경매가 되더라도 경매 대가에서 우선 면제를 받는다 못 받는다? 우선 면제를 받아요. 여기서 아까 했던 거 응용 한번 해볼게요. 아까 주택임차인의 그 보증금 반환 채권, 이거는 배당 요구 채권이었죠. 즉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면 배당을 못 받았죠. 요거 어떨까요? 이 사람 배당 요구 신청 안 하면 배당을 못 받을까? 자, 이것도 자, 이 사람이 이걸 해놓는 이유는 자기 보증금 나중에 경매되면 우선 면제 받을 목적, 이걸로 해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사람의 임차 보증금은 금액이 얼마인지까지 이게 다 나와요. 맞죠? 그런 사람을 배당해서 제외시키면 안 돼요. 그래서 이거는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닙니다. 자, 배당 요구 채권이 아니다 이 말은 배당 요구 신청 안 해도 배당해서 법원이 제외 못 시킵니다.
이해됩니까? 배당 요구를 신청 안 해도 배당을 받아요. 또 한 가지는 이 경우는 담보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자, 담보 목적입니다. 보증금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용익 이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쪽에 보증금 반환과 이쪽에 임차권 등기 말소가 동시이행관계 있지 않고 여기가 선이행입니다. 담보에서는 그랬잖아요. 담보에서는 담보 등기 말소보다 채무자 변자가 선이행이었잖아요. 기억나죠 이거? 그죠? 자, 그래서 그것만 확인할게요. 자, 뒷페이지 가보시면 괄호 2번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한 건 임차인은 배당 요구 안 해도 배당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괄호 3번에 임차권 등기 명령으로 임차권 등기한 사람은 했을 때는 임대인의 보증금 반환과 임차인의 임차권 등기 말소가 동시행관계 있지 않습니다. 왜 그렇다 그랬죠? 이거는 담보니까 담보에서는 다 채무자 변자가 선이행이다. 그죠? 그 다음에 밑에 소액임차인. 자, 소액임차인은 자 보세요. 예컨대 서울에다라고 가정하고 A 소유 주택에 B가 임차인인데 보증금액이 1억입니다. 보증금액이 1억 그 밑으로는 소액임차인이에요. 서울에서는. 자, 이자가 소액임차인이다. 그런데 이 부동산에 이미 먼저 선순위 저당권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경매되었어요. 경매되었을 때 선순위 저당권자가 있지만 이 사람은 적어도 3,400까지는 최우선 면제받아요. 이자보다 먼저. 그죠? 이자가 3,400 먼저 우선 면제받고 남는 것을 여기서 배당받고 또 남으면 이자가 이제 대항력과 우선 면제권 갖췄을 때 말입니다. 후순위 배당받게 돼요. 이해되죠? 그죠? 아무튼 3,400까지는 앞에 손수리권자보다 먼저 최우선 면제받아요. 그죠? 다만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했던 기 그 전까지는 이 주택에 들어왔고 주민등록 전입되어 있어야 됩니다. 경매 시작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은 보호 안 돼요. 맞죠? 경매 신청했던 기 말은 다른 말로 경매 개시 결정했던 기라 그래요. 저 경매가 시작되었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들어왔어야 됩니다. 그 뒤에 들어온 사람은 보호된다 안 된다? 안 됩니다. 자, 그래서 그 5번에 괄호 1번에 세 번째 줄 경매 신청했던 기 전까지는 인도받았고 그 다음에 주민등록 이 요건을 갖췄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 옆에 페이지는 뭐 숫자니까 요즘은 숫자가 잘 안 나오더라고요. 뭐 참고해서 한번 보시고 그 다음에 뒷페이지 가보시면 뒷페이지에 자 아까 이제 좀 잘 들으셔야 돼요. 다 끝났어요. 아까 A 소유 토지, A 소유 주택, B가 임차인으로서 대항 요건, 우선 면제권 갖추었다면 주택, 대지 양쪽의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는다 그랬죠. 이거는 소액 임차인도 A 소유 땅, A 소유 주택, B가 소액 임차인일 때 이때 주택, 대지 양쪽의 경매대가에서 선순위권자보다 먼저 이자가 최우선 면제받아요. 물론 일정 금액만 말입니다. 서울이면 3,400까지만 최우선 면제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하고 이런 사람은 주택뿐만 아니고 대지에 대해서도 담보권자입니다. 자기가 경매를 못할 뿐이지 자기 스스로 경매 신청을 못할 뿐이지 담보권자예요. 담보권자는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관계 있어요 없어요? 자, 물권자는 말입니다. 예컨대 저당권자는 저당 목적물의 소유자가 바뀌거나 말거나 관계 있어요 없어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번 더 자, 이런 요건을 가진 사람은 주택과 그 다음에 대지에 대해서 선순위 좋습니다. 담보권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담보권자는 마찬가지고 소액임 차이는 최선순위 담보권자나 마찬가지예요. 최선순위 담보권자는 마찬가지니까 주택이든 땅이든 소유자가 바뀌든 말든 관계 있다 없다? 관계 없습니다. 관계 없어요. 관계 없다 했으니까 딴소리 한번 해봐. 자, 잘 보세요. A 소유 땅, A 소유 주택입니다. B라는 사람이 소액 임차인이다. 소액 임차인이다. 근데 이게
미등기 주택입니다. 미등기 주택. 이때 A의 채권자가 나타났을 때 판결을 가지고 있어도 물론 미등기 주택 경매는 가능하지만 절차가 번잡해요. 그래서 땅밖에는 경매 현실적으로 땅밖에는 경매 안 해요. 이 주택은 경매하기가 상당히 번잡하니까 땅만 자 경매되었습니다. 그랬을 때 소유임차인이 토지 경매대가에서도 이 선순위 담보권자보다 먼저 최우선 면제 받는다. 어때요? 미리 사전에 제가 베이스를 다 깔았는데, 자, 소유임차인은 주택뿐만 아니고 대지에 대해서도 최우선 면제 받잖아요. 그러니까 주택과 대지 양쪽에 대해서 최선순위 담보권자라니까. 담보권자는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면제 받아야지. 받아요. 받습니다. 그 다음에 만약에 이 상태에서 A가 땅을 팔았습니다. 자, 땅을 팔았어요. 이 자가 새로운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에 대한 채권자가 나타나서 경매를 쳤습니다. 자, 이제 경매되고 있습니다. 이제 주택과 땅 소유자가 지금 달라요. 다른 상태에서 경매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여기서 이 자가 최우선 면제를 받을 수 있을까? 한번 판단해 보세요. 담보권자예요. 담보권자니까 소유자가 바뀌거나 말거나 관계없는 겁니다. 예? 대제만 경매되더라도 또 땅 소유자가 바뀐 후에 경매되더라도 그래도 최우선 면제 받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원래 소유임차인이 최우선 면제 받으려면 우리 주임법에 이 주택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전까지는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어야 된대요. 그런데 이거는 지금 토지만 경매되고 있잖아요. 토지만 경매되고 있으니까 이 경우는 예외적으로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 등기 전까지만 주민등록 전입이 돼 있으면 된대요. 이해돼요? 토지만 경매되고 있으니까 토지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그 전까지만 주민등록 전입했으면 그러면 최우선 면제를 받는다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4번의 관로 1번 소유임차인의 최우선 면제권, 그 다음에 대항 요건 확정일자 갖춘 임차인의 우선 면제권은 주택과 대지에 대해서 법정 담보물권의 성격을 갖습니다. 그래서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그 대지 경매대가에서 우선 면제 받습니다. 이해하죠? 자, 이때 임대인 소유였던 그 대지가 타인에게 양도되어서 이제 임차 주택과 그 대지 소유자가 달라졌습니다. 그런 경우에 그 대지가 경매되어도 그래도 우선 면제 받는데요. 예? 그 다음에 권로 2번에 이때 소유임차인은 그 대지에 대한 경매 신청의 등기 그 전까지만 대항 요건을 갖추었으면 그러면 된대요. 그 주택에 대해서는 나중에 소유권 등기가 맞춰지고 경매 신청의 등기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래요. 자, 한 번만 더 합시다. 자, 이 소유임차인은 주택뿐만 아니고 대지에 대해서도 최우선 면제 받는다, 그죠? 그래서 최우선 담보권자다, 그죠? 최우선 담보권자입니다. 그래서 대지만 경매되더라도 우선 면제 받고 또 대지 소유자가 바뀐 후에 경매되더라도 그래도 우선 면제 받는다. 그리고 이때는 이 대지에 대한 경매 신청 그 등기 전까지만 주민등록 전입했으면 그러면 된대요. 됐죠? 그죠? 이제 주임법 다 끝났는데 그게 578페이지에 중요하지 않은데 그 좀 법이 개정된 게 있어가지고 사실 시험에 안 나올 겁니다. 안 나오는데 법이 개정되었으니까 제가 불러드릴게요. 그 2번에 월 차임 전환시 이런 게 있죠, 그죠? 그게 두 번째 줄에 중간에 기준금리의 4배의 이렇게 나오죠? 그 의 4배의, 자, 의 4배의 그거 이렇게 줄거버리고 그 밑으로 이렇게 화살표 빼가지고 빈칸에다가 이렇게 쓰세요. 연 3.5%를 더한 이렇게 쓰세요. 연 3.5%를 더한 이렇게 바꾸세요. 그 더한 비율을 곱한 금액 중 낮은 금액, 그 다음에 낮은 금액, 그 낮은 금액을이 아니고 낮은 금액의 범위를 초과할 수 없다.
자, 우리가 시간이 너무 부족해서 그 상인법을 말이죠. 다음에 뭡니까? 다음 그 수요일날 우리 보강한다 그랬죠? 오시기 전에 적어도 상인법 정도는 좀 확실하게 읽어보고 오세요. 상인법은 주인법과 다른 부분만 그냥 보고 넘어갑니다. 법률은 대항력, 우선 면적 이런 얘기들, 소임차인 제도 다 똑같아요. 법률은 다 똑같으니까 그 부분은 생략하고 주인법과 다른 것만 한번 확인하고 넘어가요. 그래 꼭 읽어보시고 오세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다음에 또 그 기출 문제 특강한다 그랬죠? 그 특강 안 들으신 분도 오세요. 들으세요. 자, 다음 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